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한 주간의 주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10월 30일 10월이 마무리 지었고요. 월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불금에 양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59.52포인트 2.56%, 코스닥은 21포인트 2.6%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K바이오팜은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수급이 안정되게 되어서 2.57% 15만 9천원, 16만 원대에 500원이 빠진 상황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상은 출인분들을 위한 영상이기에 다소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지수가 폭락을 할지라도 기술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기업적인 내용에 큰 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계로 수급의 움직임이 많이 좌지우지 되죠. 지수가 크게 밀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에서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매매로 인해서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금 여력도 많지 않고 반면에 SK바이오팜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의 수급이 강한 만큼 단단한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업적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세 가지가 한 주간의 기사들이 나왔네요. SK바이오팜은 성인 뇌전증 치료제의 세노바메이트가 지난 28일 한국 공학 할리먼이 발표한 2020년도 산업기술성과 16선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29일 어제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 연구개발 우수성과 성과의 100선에서 생명, 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어제는 밝혔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국내 제약사가 후보물질 발굴부터 미국 식품의약부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 진행한 최초의 신약이다. 세노바메이트는 1개에서 3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차별화된 발작 억제, 발작 완전 소실 효과를 확인하며 동일 계열 내 최고 신약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세노바메이트는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2월에는 스위스 제약사 아벨 테라퓨틱스와 유럽 32개국 국가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9월에는 아시아 임상 3상 계획을 발표했고 10월 13일에는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5,800억에 해당하는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일본 내 개발 상업화를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노바메이트의 개발은 국내 제약 산업의 유상을 제고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신약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솔리안 페톨이죠. SK바이오팜의 3개의 파이프라인 중에 수면장애 신약 솔리안 페톨, 미국명은 스노시에 대한 폭식장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착수한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지 파마슈티컬스에서 임상에 참여한다라고 냈고요. 그리고서는 중요한 사실은 이거 세 번째입니다. SK바이오팜은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지수의 11월 정기 변경 이후에 인덱스 효과로 다시 오를지 주목이 된다.
11월에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SK바이오팜의 외국인 보유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주 동안의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SK바이오팜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8거래일 연속 SK바이오팜 주식을 보유 확대 중에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MSCI 정기 변경 종목 편입에 따른 인덱스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MSCI 코리아 편입에 따른 SK바이오팜 패시브 매수 수요 대기 자금이 2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신규 상장 종목 반기 리뷰 결과 발표일은 한국 시간으로 11일이니까요. 10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11월 10일이고 지수 발효일은 12월 1일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까지의 현재의 SK바이오팜의 주가의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11월 들어 이제 10월 말이 마지막이 됐고요. 11월과 12월은 여러 가지 글로벌 증세, 이제는 곧 미 증시도 마치고, 그리고 연말에 가가면서 세금에 대한 것은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으로 좋은 결과를 예측하지만 아무래도 11월, 12월 장세는 역대적으로 보게 되면 조정 장세가 짙어진 만큼 관망세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 따라서 저는 2021년 1월 한 15일까지는 현금은 보유하고 기존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든 뭐하든 그냥 보유하고 관망하는 방법은 또한 옳지 않은가. 지나치게 하락한 종목 한두 개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에 유력하고 나머지는 관망의 모습이 좋지 않나 의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다음 달 11월 10일 정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조금 저점에 매수한 부분은 보유의 10% 정도는 차익을 할 생각에 저는 있습니다. 각자의 기간의 포지션에 따라서 주주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SK바이오팜은 2년, 3년, 4년 이상의 장기 보유 종목이라서 크게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은 현재 기술적으로 21선과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15만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형성하고 있죠. 현재 3시 40분이니까 수급이 정산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는 22만 주가 들어온 모습이고 오늘 수급은 많이 또 매수한 것 같죠. 외국인 오늘 또 32,000주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연기금으로 보이죠.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지분은 이와 같죠. 200만 주를 넘어섰고요. 오늘 이제 207만 주 정도 대략 2.7%에 해당하는 보유일. 지난번 150만 주, 160만 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들은 나중에 의미 있는 지수입계와 편입을 됨에 따라서 160만 주 미만에서는 매도세가 소폭 줄어들 것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150만 주 정도에서의 저점으로 현재 50만 주 이상을 더 추가 매집해서 204만 주, 오늘 추가한 것까지 하면 207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10일까지 좀 상승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7월, 8월, 9월, 7월, 8월은 월봉이 음봉이었고요. 10월봉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오늘 장세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렇죠?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은 오늘 16만 2천원대까지 가고 종가는 16만원을 조금 하회한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일봉의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모습, 심리 상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SK바이오팜의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한 시장은 좋지 않을 것인데 SK바이오팜의 수급 상황만 지켜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관망만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